요즘 테슬라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주력 모델 생산을 딱 중단하질 않나? 제일 중요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의 평생 구매 옵션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시장 재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테슬라의 이 모든 결정 뒤에 숨어있는 일론 머스크의 아주 거대한 게임,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2026년 1월 테슬라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자마자 쏟아진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죠. 이게 그냥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그야말로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충격적인 새 규칙들. 2020년 1월 테슬라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고 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웠고 고객은 전혀 생각 안 한 것 같은 움직임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폭탄 선언이었냐면요. 첫째, 테슬라의 상징이었던 모델 S랑 X의 미국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 번 사면 평생 내 거였던 FSD 옵션을 없애고 오직 매달 돈을 내는 구독 모델로만 바꿨습니다. 이제 소유가 아니라 렌탈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차의 기본으로 있던 오토파일럿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던진 결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겉으로만 보면 제품 라인업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마치 짠 컷처럼 동시에 이렇게 갑자기 이뤄진 진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언론의 분석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속내를 알려면 딱 하나만 쫓아가면 됩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죠. 구체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보상 패키지 말입니다. 1조 달러.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액수죠. 이게 바로 머스크가 CEO로서 특정 목표들을 싹 다 달성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이 바로 이번 게임에 걸린 판돈 전부입니다.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머스크는 시가총액 목표랑 운영 목표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해요. 그런데 운영 목표를 한번 보세요. 경쟁사인 BYD를 이기고 차를 2천만 대나 파는 것처럼 외부 변수가 너무 많은 어려운 길이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훨씬 쉬운 길도 있습니다. 바로 FSD 구독자 1,000만 명을 만들거나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를 출하하는 거죠. 여러분이 머스크라면 어떤 길에 가시겠어요?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앞에서 봤던 테슬라의 이상한 결정들이 이 보상 목표라는 퍼즐에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FSD를 한 번에 파는 것에서 구독으로 바꾼 건 그냥 돈 버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가 테슬라를 보는 눈 자체를 바꾸는 금융의 마법입니다. 8,000달러 일시불은 자동차 부품 매출이지만 월 99달러 구독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반복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시장은 이런 반복 수익을 가진 SAS 기업에 훨씬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결국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뻥튀기 위해서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려는 치밀한 전략인 거죠. 모델 S와 X 단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이 두 모델은 판매량은 3%밖에 안 되는데 공장 공간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철저한 계산입니다. 수익성 낮은 차는 없애버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보상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 출하를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모든 결정이 저 보상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여기에는 외부의 강력한 압박, 바로 엔비디아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멘트,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을 확 열어젖히면서 애플의 독주를 막았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기술이 자율주행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회사가 가는 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자기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고객을 자기 생태계 안에 가두는 폐쇄적인 락인 전략을 쓰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서 어느 자동차 회사든 싸게 기술을 쓰게 하는 대중화 전략을 쓰죠.
엔비디아의 이 저렴한 대안이 시장에 쫙 깔리기 전에 테슬라는 어떻게든 고객들을 자기네 구독 시스템 안에 묶어둬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정작 테슬라를 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FSD의 미래 가치를 믿고 큰 돈을 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차는 FSD를 완벽히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단 경우가 많고 설상가상으로 국내 규제 때문에 어차피 쓸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쓸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매달 돈까지 내라는 겁니다. 이건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게임의 말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게임 피스. 고객의 가치나 만족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목표, 특히 CEO 한 사람의 보상안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고객을 뜻하는 말이죠. 결국 지금 테슬라는 고객을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체스탄 위의 말,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장기말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보여준 이 모든 변화들, 이건 사실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저기 걸려있는 아주 특정한 상을 타기 위한 고도의 금융공학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가치는 저울의 반대편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테슬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자동차를 진짜 소유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것에 그저 구독자로 남게 될까요?